안녕하세요. 최적의 타이밍에 전략적 선택을 도와드리는 최부자 부동산입니다. 네, 공인중개사 시험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저희가 10월 26일에 이제 시험이 칩니다. 뭐 100일은 이제 지났고요. 한 60일? 네, 60일 정도가 남았습니다. 지금 다들 이제 뭐 긴장도 하고 초조도 하고 불안도 하고 막 뭐 말로 설명하기는 그렇지만 뭐 슬럼프 오신 분도 있고요. 아니면 뭐 꾸준하게 공부도 잘 되시는 분도 있는데 공인중개사 이렇게 치면은 보통 네이버에 치면은 뭐 마무리 막 치면 마무리에 대해서 뭐 한 달 만에 합격했어요, 단기 합격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뭐 그 다음 뭐 파이널 치면은 뭐 여러 이제 그 수강 관련해서 뭐 책이나 강의나 이런 것들이 나오고 이제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이제 사람 심리가 흔들리기 때문에 단기 합격을 많이 쳐요. 예. 특히 뭐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은 뭐 1개월 만에 합격했다, 2개월 만에 합격했다, 막 3개월 만에 합격했다, 막 이런 이야기들이 많은데 이거는 지극히 이제 제 개인적인 체부자만의 이제 어, 공인중개사 최종 합격을 위한 최종 정리 및 전략 공부법을 이제 뭐 좀 간단하게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10월 26일이 이제 시험일이기 때문에 한 60일이 남았습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우선 정말 생각해 봅시다. 네. 우선은 과목은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보시면은 과목은 뭐 1차 이제 개론과 민법, 뭐 민특법도 있죠. 그냥 민법. 2차로 이제 공인중개사법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실무랑 이제 공법, 공정법인데 이제 등기, 지적, 세법 이런 것들이 있겠죠. 크게 보면 그냥 이제 뭐 7과목까지 될 수 있겠지만 그냥 한 5과목으로 이제 봅시다. 그냥 크게 보면 우리가 5과목이다. 60일이 남았어요. 5과목이에요. 뭐 이제 한 그 마지막 주 같은 경우는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건 그냥 단순하게 5과목이기 때문에 한 과목당 한 10일 정도가 시간이 있습니다. 날짜로 보면 10일. 근데 우리가 하루가 24시간이죠. 네. 근데 보통 우리가 잠을 한 7시간 정도 잡니다. 그리고 나서 뭐 직장인 분도 있으실 거고 아니면 뭐 다른 일을 하시는 분 있을 거고 투잡을 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주부이신 분도 있고 뭐 또 여러 가지 이제 본인만의 활동이 있어서 12시간 정도를 그냥 저도 이제 그 투잡을 했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빼면은 최종적으로 하루에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이제 한 5시간이 평균적으로 있다고 우리가 예상 이제 봅시다. 그러면 한 과목당 10일이에요. 10일. 시간으로 보면은 50시간이 됩니다. 네, 50시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한 과목당 50시간. 이런 식으로 이제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말은 한 과목이라고 했지만 이 과목의 분량을 본다 하면은 그 챕터 파트가 대부분 6개에서 7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의 챕터를 보는데 결국 이제 1시간 정도로 치면은 결국 뭐 답이 안 나오죠. 산술적으로 지금 계산하면은 뭐 지금 답이 안 나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안할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선은 이제 요 합격을 위한 최종 정리와 전략 공부법 이거를 듣기 전에 현재 있지 않습니까? 현재 지금 말씀드린 대로 60일 남았는데 5과목이고 한 과목당 10일 하루에 5시간 공부할 수 있다 하면은 한 과목당 50시간인데 과목의 파트가 6개에서 7개니까 결국에는 뭐 한 챕터당 이제 한 10시간이면 끝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 10시간도 뭐 안 되겠죠. 예. 그러니까 뭐 한 8시간 정도면 한 챕터가 이제 다 끝나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 우리가 산술적으로 이런 식으로 한다 하면은 뭐 표현만 그렇게 하면 아니신 분도 있는데
저는 뭐 지금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 정말 진짜 평범한 사람들 뭐 이야기 드리겠지만, 제가 공부할 때도 저도 지금 살짝 노안이 와서 작은 글씨도 안 보이는데, 제가 뭐 공부할 때 뭐 주변에 저보다 연배 있으신 분들이 뭐 공부를 하다가 뭐 이 산수 쪽과 달리 뭐 눈이 아파서 잘 안 보시는 분도 있고, 뭐 갑자기 정말 교통사고가 나신 분도 봤고요. 뭐 직장 일이 있어가지고 뭐 또 자영업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본인 먹고 살기 위해서 시간이 안 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최대치가 요 정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결국은 네, 시간이 없다 이거죠. 시간이 없다. 시간이 절대 부족하다. 절대 부족하다. 그러면 우리의 목표는 뭐냐? 부족한 시간을 어떻게 하면 이제 활용을 할 거냐? 어떻게 하면 정말 이제 활용을 할 수 있냐? 이게 이제 관건입니다. 우선 제가 이야기 드린 분의 대상은 첫 번째는 학원을 다니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학원을. 그러면 뭐 인강을 들으시는 분도 있을 거고, 보통 이제 교수님들이 뭐 정말 이 한 분야의 이 중개업의 중개사 시험 관련해서 한 분야의 오래된 경력과 그런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보통 커리큘럼이 있을 겁니다. 예, 커리큘럼이. 물론 이제 그분들도 사업을 하시기 때문에 이제 사업적인 이제 새로운 커리큘럼도 있지만 기본 베이스 되는 커리큘럼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지금 첫 번째는 커리큘럼을 따라서 지금 뭐 커리큘럼대로 지금 따라서 그대로 이제 하셨던 분들, 뭐 성적도 어느 정도 나오고 그대로 하셨던 분들은 제가 드리는 이야기를 들으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참고만 하시면 돼요. 예, 본인 그대로 하시면 되고. 근데 또 인강이나 해서 뭐 본인만의 이제 커리큘럼으로 해서 럼대로 해서 뭐 잘 되고 있으신 분도 뭐 그냥 계획대로 그냥 하시면 됩니다. 1번, 2번 하시는 분들은 뭐 제 이야기는 그냥 참고만 간단하게 뭐 휴식 취한다 생각하시고 구독, 좋아요, 알람 하신 다음에 이제 그냥 한번 들어보시고 끝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드리는 건 이제 3번. 답이 없으신 분들, 불안하고 초조하고 지금 뭔가 극적인 반전이 필요하신 분들, 반전이 필요하신 분들이 이 이야기를 조금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야기 드린 건 이제 3번이에요, 3번. 자,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합시다. 이거는 공인중개사 시험이라는 건 시험입니다. 그리고 절대평가예요. 예, 절대평가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시험이라 생각 안 하고 지금 추후에 시험을 합격을 한 후에 이제 중개업을 하거나 아니면은 또 학자처럼 내가 이제 뭐 남들한테 가르쳐 줄 수 있을 만큼의 이제 학자가 된다 이런 느낌으로 이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안 됩니다. 예, 우리가 생각할 거는 공인중개사는 이제 절대평가 시험이라는 자격증 시험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남들과 이 상대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남들보다 이제 비교해서 잘할 필요도 없어요. 예, 없습니다. 그냥 합격점만 되면 돼요. 지금 보시면은 합격이 우리가 시험은 개론에 이제 이런 식으로 민법에 이런 식으로 이제 공인중개사법이랑 이제 공법이랑 공정법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이런 이제 시험을 치고 나면은 합격 점수가 위에 부분이었나? 위에 부분이군요. 잠깐만요. 합격 결정인데 이제 100점 만점에 이제 까락 피하기 위한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입니다. 100점 만점에 까락 40점 이상의 점 평균 60점입니다. 뭐냐? 까락 40점만 매라고 합격점 60점, 평균 60점만 되시면 돼요. 예. 이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목표. 남들보다 잘할 필요 없어요. 예, 지금 내가 이 합격해서 중개업 하기 위한 이 사업 하실 그만큼 공부하실 필요도 없고 학자가 되실 필요도 없어요. 결국 우리의 목표는 까락 40점의 합격점 60점입니다. 제가 뭐 지금 잠깐 뭐 여기 격가지 이야기를 드리자 하면은 현업에서 이제 뭐 일을 하다 보면은 뭐 여러 뭐 저보다 자격증을 뭐 먼저 따신 분도 있지만 사실
뭐 선배님들도 있지만 중개사는 사실 계약입니다. 계약. 예, 중개사는 이제 계약이에요. 사실 계약을 많이 하는 사람이 솔직히 이제 선배님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 근데 제가 사실 이제 뭐 전국 아니면 뭐 부산의 계약 1위는 아닙니다. 1위는 아닙니다. 예. 저는 1위는 아닌데 대신에 저도 이제 계약을 많이 하고 특히 제가 이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게 최소 이제 90% 이상 90% 이상 중개 대상물 뭐 어떤 분은 특정 이제 분야를 하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특정 분야뿐만 아니고 이제 멀티적으로 특정 뭐 아파트부터 시작해서 빌라 연립 뭐 상가 공장 토지 뭐 분양권 지분해서 뭐 신탁 해가지고 뭐 제가 웬만한 계약들 진짜 표현을 하지만 99%까지 하고 싶은데 너무 이제 그 정도 하면 좀 재수없고 그러니까 제가 90% 이상의 중개대상물을 관련 계약을 다 해봤습니다. 네, 금액대별 금액대로 본다면 정말 4만 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1000만 원 이상까지 예, 계약도 다 해봤고요. 뭐 컨설팅 해가지고 우리 지역별로 해서 제가 지금 부산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예, 계약을 다 해봤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정말 이제 자부심을 가지는 게 정말 특이하고 예, 특수하고 정말 보통 책을 보면 중개 사고에 나올 수 있는 정말 뭐 법의 판례에 나올 수 있는 보통 중개사분들이 1년에 아니면은 뭐 진짜 평생 중개업 하면서 한 번 진짜 할까 말까 한 번 할까 말까 한 네, 중개 계약을 많이 해봤습니다. 예. 그만큼 정말 제가 특수한 중개 계약을 많이 해봤고요. 그걸 많이 해결을 풀어냈습니다. 예. 저를 이제 최고자를 아시는 뭐 주변에 이제 소장님들도 제 계약한 거를 뭐 나름대로 의논도 드리기도 하고 뭐 저도 이렇게 이런 계약도 해봤다고 자랑도 해봤기 때문에 그분들도 인정을 하실 거예요. 정말 제가 남들이 못하는 그런 특별한 계약도 많이 해봤고요. 이런 걸 다 해봤습니다. 그만큼 그러다 보면 뭐겠습니까? 제가 이런 자부심도 있고 뭐 이 중개업이 힘들고 어렵지만 중개를 하면서 이제 그런 걸 해결하고 고객분들이 이제 감사하다는 말 하면 그 말 한마디에 이제 중독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개업을 포기를 못 하는 거예요. 거기다 제가 공부하는 것도 손님들 이제 감사하다는 그 이야기에 사실 이제 중독도 되어 있고 사실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공부를 많이 하게 됩니다. 공부를. 네. 그리고 뭐 전국 각지 임장도 많이 다니죠. 임장도 많이 다니고. 이제 이야기가 길어졌는데 사설이 길어졌는데 제가 공부를 많이 합니다. 예. 공부를 많이 하는데 제 사무실을 한번 뭐 보시면은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책들이 엄청 많죠. 예, 책들이 엄청 많아요. 책들이 엄청 많아요. 내부를 보시면 이런 식입니다. 네, 뭐 이 지금 여기에 꼽지 못한 책들이 더 많습니다. 예. 각 파트마다 웬만한 책들 뭐 책이 엄청 많습니다. 예. 그만큼 뭐 다 읽어봤냐? 다 읽어봤습니다. 예. 책을 깨끗이 이제 본다고 읽어봤는데 지금 이제 저도 이제 그 출판 준비랑 여러 가지 이제 뭐 강의 강연이나 이런 것들 뭐 자료 정리하고 뭐 한다고 해서 지금 좀 다시 이제 정리를 하고 이게 뭐 하루아침에 뭐 오늘 이 책을 다 샀다 이런 게 몇 년에 걸쳐서 제가 나오면 웬만한 책들 아니면 또 도서관에서 또 확인도 하고요. 예, 그만큼 제가 공부를 많이 합니다. 중요한 건 이 사설이 길어진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는데 네. 제가 여담이지만 지금 22년도까지는 자격증을 따고 나서 한 4년 정도 근 4년 정도 매해 이제 기본서 공인중개사 기본서를 새로 샀습니다. 표현을 하자면 왜 사지 이런 왜 사지 이렇게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 그 책을 사서 네, 뭐 간혹 가다가 이제 그 관련된 강의를 또 듣습니다. 예, 매년 들었습니다. 예, 지금도 듣고 있고요. 만약에 그 기본 강의나 뭐 기초 기본 강의 이런 거 못 들으면은 뭐 한 6월달에 7월달 되면은 갑자기 이제 뭐 한 번씩 전체 특강에서 나올 때 있거든요. 순환 한도가 한 번씩 계속 기본서 계속 샀어요. 기본서 계속 사고 강의 계속 들었고요. 네. 돈 들여서 계속 했습니다. 계속 공부를 했어요. 근데 할 때마다 제가 모르는 부분이 나와요. 현업에서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정말 특수한 계약, 정말 관련된 계약들 많이 해보고 전국 각지 다 해보고 공부 맨날 하고 하는데 모르는 부분 나옵니다.
이거를 이제 제 아는 멘토 형님한테 이제 말씀드렸어요. 아, 제가 이제 예전에는 뭐 내가 많이 안다고 막 우쭐대고 이랬는데 지금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다시 이제 정말 모르는 게 너무 많아지고 손님들, 고객들한테 항상 말할 때마다 조심스럽고 다시 공부하고 이러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 형님께서 이제 진짜 전문가적 중개사 고수로 가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초심 지켜가지고 더 열심히 해보라고 격려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때 정말 중개업하면서 이제 그때 처음으로 인정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때 그 전까지는 그냥 주변에 발에 걸려 떨어지는 뭐 소위 말해서 이제 그냥 그 흔하디 흔한 중개사라고 했는데 지금에서야 이제 그때 그 이야기를 하니까 네가 이제 지금 딱 이제 전문가로 가기 위한 고수로 가기 위한 시작을 했다 격려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만큼 제가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는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는데도 이 과목을 공부를 하면은 모르는 게 나와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중개업을 하기 위한 학자가 대한 공부를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지금은 시험입니다. 시험. 머릿속에 이 시험을 위한 공부를 해야 된다. 이거를 지금 이런 걸 이제 지금 버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렇습니다. 지금 절대평가 시험을 위한 공부를 해야 돼요. 시험을 위한 공부. 시험을 위한 공부를 해야 된다. 그렇다면 이제 아까 앞서 말한 이제 커리큘럼 본인만의 이런 것들 하시는 분들은 굳이 뭐 안 따라 하셔도 되고요. 저는 어떻게 했냐? 절대평가 시험이기 때문에 이제 우선은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절대 명제는 이제 시간이 부족해요. 시간이 부족하고 할 건 많고 양은 많고 그러면 뭐겠습니까? 시간을 최대한 부족한 시간을 활용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양을 줄여야겠죠. 양을 줄여야 됩니다. 늘리면 안 돼요. 지금은 최대한 봤던 거를 압축 시키는데 지금 여기서 뭐 오답 노트를 만들고 자기만의 이제 또 필기 노트를 만들고 이런 할 시간이 없어요. 예. 지금은 아주 단순하게 하나의 책. 예. 근데 지금 양이 많은 기본서나 이런 것들은 어렵고요. 또 중간 과정에서 봤던 뭐 그런 것들은 어렵고 양을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 사실은 기출 문제만 가져야겠습니다. 사실은. 네. 내가 모르는 부분을 지금 공부를 한다 하더라도 이거를 내가 풀어낼 자신은 없었어요. 풀어낼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난 아는 것만 갖고 하자. 아는 것만 갖고 가고 그 외에 혹시나 이제 모의고사를 치거나 아니면은 뭐 마무리 특강을 한번 뭐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마무리 특강을 들었을 때 그때 이제 부족한 거를 살짝 채워 넣지. 모든 거는 기출 문제로 가자. 기출 문제를 우리가 읽잖아요. 근데 기출 문제를 하면 이 이야기를 딱 들으시면 나 기출 문제에 관련된 기본 개념 이론이나 용어나 이런 것들 모르는데 어떡하지? 근데 어떻게 했냐면 기출 문제를 제가 이제 두 가지 종류를 썼어요. 하나는 이제 해차별로 하나를 사고 하나는 단원별로 샀어요. 별로. 이걸 어떻게 했냐? 우선은 이 두 개를 이제 무조건 매일 1회차 풉니다. 그러니까 해차별은 무조건 1회차를 풀어요. 그리고 단원별은 각 과목 단원 있지 않습니까? 단원별. 예. 단원별은 책 한 권을 그냥 읽었습니다. 예.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지금 아이를 비유할게요. 아기가 이제 말을 배울 때 그 단어를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을 하다 보면은 그 단어가 이해가 자연적으로 그냥 느껴지는 겁니다. 예, 그 단어가. 그러면서 그 단어를 실제 사용하는 그 상황과 행위를 통해서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우리가 지금 모르는 용어가 모르는 개념이지만 근데 이게 이제 흘러가다 보면 익숙해지다 보면 이게 정답일 수도 있고 오답은 정답일 가능성이 크다. 아니면 오답일 가능성이 크다. 이게 이제 약간 비교가 된다 이 말이죠. 저는 이걸 이제 키포인트로 삼았어요. 쉽게 말하자면 그냥 읽는 겁니다. 그냥 그 문제와 그 다음 뭐 그 선택지 이런 것들
그냥 읽고 정답 뭐다 아니다 하고 해설까지 읽으면 시간이 여력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선은 그냥 읽었습니다. 이거를 하루에 한 권씩 읽었어요. 예, 하루에 한 권. 그냥 읽었습니다. 예, 그냥. 이해가 안 돼도. 근데 처음에 읽으시면 만약에 내가 오늘 1일차 이거를 따라 하셨다. 1일 따라 하셨다. 읽으면은 첫 번째는 안 읽혀져요. 사람이 이제 사실 좀 미쳐버립니다. 예, 답답합니다. 안 읽어지고 이해가 안 되니까 정말 뭐 저 같은 경우는 막 두드러기 나는 그런 느낌으로 막 근데 그냥 했습니다. 이거는 제 뭐 아시는 멘토 사람마다 그 똑같은 인간인데 뭐 게임으로 치면 종족으로 치면 시험에 특화된 분들이 있어요. 제가 뭐 진짜 학교에서도 뭐 정말 초, 중고 때 뭐 반장, 부반장도 하고 성적도 뭐 전교 1등은 한 번도 못했습니다. 그냥 과목별 1등은 했죠. 근데 전체 1등 못했는데 전교 20등 안에는 든 적도 있고 제가 또 장학금도 탔었고 또 대학교 때는 이제 까탑도 했었고 저는 장학금도 탔습니다. 그만큼 또 특정 시험, 자격증 시험 제가 만점 다 받아봤어요. 근데 중개사 시험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중개사 시험은 만점을 받아보지도 못했고 모의고사 때도 만점 못 받았습니다.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비교가 되고 하니까 조금 이따 이런 부분도 설명드리겠지만 제가 공인중개사 시험은 만점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시험에 특화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조언을 구했고 그분들의 이제 정말 데이터적인 부분을 하고 저도 이제 경험을 해보니까 그냥 읽었습니다. 이 부분 읽고 이게 하루가 되고 이게 이틀이 되고 이게 만약에 일주일이 지나잖아요. 7일이 이제 지나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익숙해집니다. 특히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법 관련 공부 그런 부분들은 그냥 읽어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빠져나가는 게 뭐냐 특히 지금 본다면 이제 계산 문제예요. 계산 문제 관련해서 계산 문제 관련해서는 이거는 이제 뭐 조금 공부를 하시거나 하루 이제 날짜를 잡아서 이제 특강식으로 듣거나 계산 문제 관련 특강을 듣거나 아니면은 이 부분은 좀 체크를 해보시오. 이 부분은 조금 예외로 두고 저는 이거는 버렸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그냥 제가 아는 뭐 계산 문제 한두 개 말고는 나머지 이제 어떻게 했냐면 뭐 오답노트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거는 미리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그 시험을 칠 때 저는 또 어떤 것까지 했었냐면 모든 과목의 1번 정답은 몇 개고 2번 정답은 몇 개고 이런 걸 이제 퍼센테이지를 내면 평균적으로 비슷합니다. 예, 평균적으로 비슷해요. 그러면 이제 답안지를 체크를 하고 나면 이상하게 뭐 1번이나 2번 이런 것들이 이제 뭐 많다. 근데 이때 이제 좀 잘 하셔야 돼요. 내가 적은 게 오답일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제 저는 정답이라고 확신한 것들을 계산해 보니까 특정 번호가 좀 부족했어요. 특정 번호가 다 부족했어요. 그래서 그 번호로 다 밀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했고 이제 계산 문제를 제외하고는 익숙해집니다. 그냥 읽으십시오. 익숙해지세요. 그냥 해차별은 그냥 계속 매일 풀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사람이 익숙해지면은 그냥 그 문제와 정답이 그냥 읽어지는데 그래도 그때 내가 아니까 탁 넘어간다 하더라도 그냥 눈으로 읽으세요. 입으로 읽든 눈으로 읽든 그냥 읽으세요. 그리고 이제 단원별도 그렇게 읽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제 제가 이 작업을 하니까 9월 말쯤 되니까 이제 제가 소위 말해서 평균치의 이제 점수는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치 제가 공부할 시간이 많지는 않았었거든요. 평균치 시험이 나왔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까락을 넘길 수 있는 점수는 나왔고 합격선에 들어가는 이제 키포인트 이런 것들은 조금 이제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거는 내가 아는 거는 다 갖고 가야 되고 가져가야 되고 이제 모르는 것 중에서 이제 합격선에 필요한 것들을 이제 가져가야 됩니다. 합격선에 꼭 필요한 키 이거를 이제 조금 10월 달에 이제 너무 우선은 9월 달 10월 달 초 되면은 이거를 한 뭐 5문제 정도 아니면 뭐 그 정도만 이제 체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무리 특강. 이게 이제 저는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이게 참 들어보면은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일 수도 있고
뭐 참 어이없는 있는 소리일 수 있는데 저는 이랬습니다. 네. 제가 계속 사설이 길었지만 네, 시험은 절대평가입니다. 까락 40점, 합격점 60점만 되시면 돼요. 절대 명제는 뭐냐? 시간은 부족하고 양은 많습니다. 그러면 시간 활용을 해야 되고 양을 줄여야 돼요. 양을 줄이는데 지금 뭐 기존의 기본서를 다시 보고 또 무슨 특강을 듣고 무슨 뭘 하고 하니까 저는 이게 안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서 말한 대로 커리큘럼 그대로 본인만의 스케줄 그대로 있으신 분들은 그냥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라 하면은 그냥 저는 기출문제의 두 가지 형태의 유형의 형태의 해차별과 단원별 기출문제를 샀어요. 사가지고 해차별은 매일 해차 그냥 풀었습니다. 매일 풀었습니다. 매일 해차를 풀었어요. 풀었고 두 번째는 매일 단원별 그냥 한 권씩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챕터씩 그냥 한 단원씩 한 단원에 한 과목씩 그냥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과목이 하루 만에 읽으려고 하면은 정말 진짜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극복하기 힘든 게 이해가 안 되고 그렇게 책을 계속 보면 사람이 멍해지거든요. 사실 그리고 답답하고 근데 그거를 극복을 했어요. 저는 극복을 하고 읽었습니다. 그냥 그 시간에 그냥 한 과목 전체 단원별 전체를 읽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게 하루가 지고 이틀이 지고 일주일 지나고 한 달이 딱 되니까 기본서에 웬만한 것들을 나름대로 비슷한 유형들 그런 거에 정답과 오답이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깊게 들어가면 소위 말해서 중개업을 하거나 학자처럼 그거에 정말 정확한 의미와 이거 활용과 이런 거는 제가 이해가 안 됐고요. 그때 당시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지금 공부를 하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인데 그게 아니고 시험을 치기 위한 정답과 오답의 그런 구분 정도는 익숙해졌습니다. 이러고 나면은 약간 좀 뭐 계산 문제라든지 아니면 합격선에 필요한 이런 것들은 조금 뭐 파이널 특강 아니면 마무리 특강이나 아니면 뭐 정말 뭐 하루 특강이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중에서 정말 교수님들이 이거는 꼭 가져가라 이런 것들은 한번 들어보시는 게 맞고 제가 드릴 건 딱 이겁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이거는 다른 거예요. 하나는 컨디션 조절을 잘해주시죠. 그러니까 컨디션 조절보다 하나는 긍정적, 무조건 긍정적. 이게 뭐냐면 이걸 공부를 할 때 그냥 이야기하십시오. 그냥 책을 펼 때 나는 합격한다. 그리고 공부가 갑자기 안 될 때 나는 합격한다. 나는 합격해야지. 나는 합격한다. 그냥 공부하자. 이게 참 어이없는 말이고 말도 안 되는 말인데 그냥 하십시오. 나는 이걸 말하는 기계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로봇처럼 우리가 그 키오스크 하면 뭐 띵 누르면 띵 나오듯이 그냥 무조건 긍정적으로 나는 합격한다 이거를 그냥 말하세요. 합격하고 나는 합격할 거니까 그냥 공부해야지 이런 식으로 이거를 그냥 무조건 말하십시오. 이게 지금은 그냥 공부하는 기계다 말하는 기계다. 여기서 만약에 이걸 안 하시고 떨어지면 어떡하지? 포기하면 어떡하지? 떨어지거나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포기하는 걸로 가게 돼요. 이런 생각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과 말, 행동, 표정 이런 걸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예. 사람이 된다 합격한다 해야 그 다음 결과가 좋게 나오지. 지금 이런 걸 절대 생각하시면 안 되고 지금은 마인드 컨트롤 이게 별건 아닌데 정말 그냥 기계라고 생각하십시오. 공부하다가 갑자기 내가 담배 한 대 피우거나 뭐 커피 한 잔 마시거나 차 한 잔 마시거나 물론 워라밸이 중요해서 자기만의 뭐 시간이 필요하다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러지 마시고 그냥 공부를 하세요. 예, 공부를 하고 딱 나머지 기간 60일 동안만 나는 합격하고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뭐 가족일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또 공부를 같이 하는 비교를 할 수 있는 뭐 친구일 수도 있고 뭐 주변 사람들이 괜히 이런 말을 합니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요. 뭐 합격할 수 있겠냐? 뭐 네가 그렇게 공부해서 남편일 수도 있고 부모님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그렇게 하면 합격할 수 있겠냐? 떨어질 거다. 말라 그렇게 용 쓰면서 하냐? 아니면 내년에 쳐라 이러는데 그런 생각은 절대 하지 마세요. 하지 말고 남이 나한테 용기를 줘서 내가 극복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내가 스스로 이걸 만들어야 됩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뭐 제가 뭐 읽은 책을 인용을 하자면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그냥 물 마시는 그냥 컵 안에 담긴 물이라 생각하십시오. 이 안에 이제 항상 깨끗한 물을 부어야 됩니다. 깨끗한 긍정적인 물을 계속 채워 나가야 돼요. 그래야지만 지금 60일 동안 합격할 수 있는 겁니다. 예, 이거를 계속 생각하세요. 부정적이고 뭐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고 이 사람들 때문에 내 인생이 좌우지우지 이렇게 쉽게 말하지 말고 그냥 할 수 있는 거. 내가 내 스스로 마음의 컵 안에 물을 계속 깨끗이 채워. 이게 뭐냐? 합격한다? 예, 공부해야지. 그냥 해야지. 그냥 하는 거예요. 뭐 요즘 뭐 그 인스타나 아니면 블로그나 이런 거 보면 김연아나 아니면 뭐 다른 유명하신 분들 보면 이거 왜 해요? 그냥 하는 건데요. 그냥 하는 건데 이러잖아요. 계속 마음에 긍정적인 합격해야지 이거를 하고 세 번째는 이제 약간의 이제 긴장감이 필요합니다. 약간의 긴장감. 이게 이제 뭐냐 하면은 이제 모의고사를 조금 쳐보신다 하던가 아니면 내가 이제 뭐 독서실을 끊어서 공부할 수도 있지만 내가 공부가 잘 되는 공간에 있을 수도 있지만 한 번 정도는 뭐 이제 파이널 특강이나 마무리를 하러 경험을 하는 것도 이거는 뭐 하셔도 되고 선택입니다. 예, 선택입니다. 왜냐면 이제 막상 이제 시험장에 가면은 내가 엄청 이제 긴장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앞서 말한 이제 기출 문제를 본다 하더라도 시험을 실제 치게 되면 막상 내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이제 똑같은 용어와 개념인데 예, 표현이 이제 다르게 나오다 보니까 내가 흔들릴 수 있다고요. 심리적으로 흔들릴 수 있습니다. 예, 긴장을 하게 돼요. 이거를 이제 미리 하려고 하면 모의고사나 이제 마무리로 근데 이제 시간이 많진 않으니까 이거는 이제 선택사항이고 우선은 강심장으로 내가 컨디션 조절하면서 플러스 이제 컨디션 조절하면서 이런 식으로 흘러가야 됩니다.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마지막 60일인데 50일로 했던 이유가 마지막 한 10일 정도는 내가 진짜 시험을 친다는 느낌으로 한 번은 해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시간 체크를 실제 소위 말해서 이제 체감 느낌으로 뭐 모의고사를 많이 안 치신 분들도 있겠지만 아침에 마지막 한 10일 정도는 최대한 시간이 되신다 하면 시험 치는 그 날짜의 그 시험 시간대로 한번 동선을 움직여 보는 것도 그런 식으로 느낌을 가져가는 것도 시험일을 이제 시간대로 한번 해보는 것도 이제 좋습니다. 마지막은 요거는 이제 선택적인 내용인데 정리를 해드리면은 본인의 커리큘럼이나 이런 걸로 가시는 분들은 굳이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하십시오. 잘하고 있으세요. 합격하실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정말 뭐 아니면 도다. 극단적으로 뭘 해야겠다. 정말 뭐 블로그나 이런 데 보면 뭐 단기 합격, 한 달 만에 합격.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근데 저는 한 달 만에 합격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마무리 때 이런 식으로 그냥 제가 그 공인중개사 만점을 받아보지는 못했다니까요. 지금도 모르는 게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는데 모르는 게 계속 나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여러분은 시험을 치니까 우선은 다행히 절대평가입니다. 까락 40점만 우선 면하고 합격 60점만 가면 돼요. 예, 평균 60점만 가면 돼요. 그러니까 시간 활용하고 양을 줄여라. 그래서 저는 이제 기출문제를 했어요. 그냥 읽었습니다. 계속 읽었어요. 예. 계속 읽으니까 40점은 넘어가고 60점에 근접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부족한 것들, 계산 문제나 이제 키포인트 문제들은 조금 뭐 도움을 좀 받으십시오. 이거는 뭐 아니면 이제 그대로 하셔도 되고 또 본인이 공부한 게 있으니까 그렇게 했고 이제 마인드 자체를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가 뭐 기업이나 이런 데 보면은 뭐 풍수질이나 간상가나 이런 사람들 데리고 와서 이러잖아요. 능력은 다 고만고만하거든요. 그 다음은 기운입니다. 기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좋은 기운 이런 걸 보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나 개인으로 본다면 내가 스스로 이제 긍정적으로 내 마음에 이 긍정적인 걸 채워 넣어야 돼요. 그래서 그냥 합격한다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남들이 뭐라 하더라도 그거 빨리 떨어내세요. 예. 그렇게 되면 포기를 하는 느낌,
포기를 하는 느낌으로 가니까 이걸 버리고 최대한 긴장감이라는 거는 이제 컨디션 조절하면서 시간대로 한번 해보는 겁니다. 시간대로 이거를 이제 필요하다. 이거를 이제 말씀드린 겁니다. 우선은 좀 이야기가 길었지만 네, 공인중개사 시험을 합격을 위한 채부자가 제안하는 최종 정리와 전략법이었습니다. 합격하실 겁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꼭 부탁드립니다. 채부자 부동산입니다. 그리고 합격하시고 나면은 저한테 또 연락을 주시면은 이제 뭐 개업이나 아니면 또 이렇게 창업이나 이런 것들 중개업을 하면서 이런 것들도 제가 또 블로그나 유튜브 포스팅 올릴 거기 때문에 또 상담이 필요하시면 또 후배님도 또 연락 주십시오. 우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채부자 부동산이었습니다.